안녕하세요, 3학년. 다시 이제 온라인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을 교실에서 만나니까 사실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빨리 다시 다다음 주가 돼서 교실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일정 성분비 법칙 다시 한번 체크했었고요. 관련된 문제도 풀어봤잖아요. 마지막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기체 반응의 법칙. 자, 법칙 이름만 들어도요, 감이 아마 딱 올 거예요. 기체가 반응할 때 무언가가 성립한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다면 기체들이 반응할 때 또는 기체들이 반응하여 기체를 생성할 때 그들 사이에 어떠한 법칙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학습하는 내용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이 그림 기억하나요? 네, 바로 메테인이 연소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반응이었는데요. 한번 이 반응 모형을 보고 화학 반응식으로 옮겨 적어 보세요. 자, 우선 여러분들은 메테인, 산소, 물, 이산화탄소의 화학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메테인의 화학식 뭐예요? CH4. 산소의 화학식 O2. 자, 물의 화학식 H2O. 자, 단순히 눈으로 보지 말고요. 여러분들 연습장에다 적으면서 따라오세요. 자, 이산화탄소는요, CO2죠. 자, 우리가 개수를 맞출 필요 없이 이미 그림에 몇 개씩 반응했는지가 그려져 있으니까 메테인 한 분자, 그리고 산소 두 분자가 반응해서 물 두 분자와 이산화탄소 한 분자를 만들죠. 자, 여기에서의 물은요, 수증기의 상태로 생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화학 반응식을 보고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네, 분자의 종류 그리고 개수를 알 수 있었어요. 어떤 분자들이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 분자들이 몇 개씩 반응했는지 알 수 있었고요. 네, 원자의 종류와 개수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CH4 요걸 보면 탄소 1개와 수소 4개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자, 이 반응을 통해서 반응물에 존재했던 탄소의 개수 또는 산소의 개수 또 뭐가 있지? 수소의 개수 여러분들이 모형을 보고 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응식을 보고도요. 얼마든지 그 원자들의 종류와 개수 알아낼 수도 있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화학 반응식에서 색깔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2 생략되어 있지만 1이라고 써있는 이 개수요. 개수 아니고 개수라고 설명했죠. 개수가 의미하는 것, 즉 몇 개의 분자가 반응했는지 메테인 1개와 산소가 2개 반응해서 물 2개와 이산화탄소 한 분자라고 표현을 합시다. 한 분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그 분자수의 비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즉 분자수의 비를요. 네, 분자수의 비를 우리는 개수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요. 오늘 학습하는 기체 반응 법칙을 하고 나면요. 추가적으로 또 다른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플러스 알파가 무엇인지 이제 들어가 볼 거예요. 제가 교과서만 보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해야 될까 고민을 막 했는데 마치 여러분들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교과서에 너무 간단하게 기체 반응 법칙이 나와 있어요. 그냥 단순히 기체 반응 법칙이란 이러이러한 법칙이다. 이러이러한 게 성립한다. 라는, 그런 암기 형식으로 가면, 물론
암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해하는 학문이니만큼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선제 조건으로 먼저 알아야 되는 법칙 하나를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체 반응 법칙을 알기 위해서 우선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낸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기체를 다루게 되는데요. 네. 자,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자, 기체들은요, 온도가 조금만 증가해도 부피가 굉장히 커지고요, 압력이 조금만 높아져도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는 굉장히 예민한 아이예요. 자, 이런 예민한 아이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온도와 압력일 때 그 기체들의 성질, 기체들이 어떠한 법칙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라는 이 문구요, 굉장히 중요해요. 꼭 기억하시고, 모든 기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면요, 이 모든 기체를 이상기체, 되게 이상적인 기체라는 표현으로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모든 기체들이 이상적으로 행동한다는 가정하에 이 법칙이 성립하는데, 자,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림 보세요. 자, 지금 헬륨, 수소, 물, 암모니아 서로 다른 분자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정육면체에 우리 이거 1리터라고 가정하자. 자, 1리터짜리 정육면체가 있는데요. 이 1리터 정육면체 하나에 지금 헬륨 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들어가 있어요. 자, 수소 기체 분자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증기, 물도 6분자, 암모니아도 6분자가 들어가 있죠. 자, 지금 기체의 경우만 성립하는 법칙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모든 이상적으로 행동하는 그 기체는요, 똑같은 1리터 안에는 항상 같은 수의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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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분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기체는요, 부피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부피 속에 있는 그 입자 하나하나는요, 그 부피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이 입자의 부피가 작아서 그 전체 부피를 논하는데 얘들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부피 안에는 헬륨보다 암모니아 분자가 클지언정 결국에 이 분자 하나하나의 그 부피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버리고, 종류는 무시해버리고, 종류 상관없이 같은 부피라면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간다라는 게 바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가요, 이렇게 부피가, 제가 그림을 똑같이 그릴 수는 없지만, 자, 2배로 늘어났어요. 2리터가 됐다고 가정하세요. 자, 그렇다면 요 안에 헬륨 기체는 얼마큼 들어갈까요? 네. 여기 하나에 6개, 여기 이만큼에 6개 들어가서요, 12개가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물, 수증기 분자도요, 1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종류와 상관없이 부피가 2배 늘어나면 그 안에 존재하는 그 분자의 개수도 2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체의 부피와 그 부피 속에 포함된 기체의 분자수는, 부피와 기체의 분자수는 비례한다라는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성립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 기체의 부피와 그 분자수의 이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요, 이제 기체 반응 법칙에 적용을 해볼 거예요. 네, 그렇다면 기체 반응 법칙이란 건 어떤 게 성립하는 법칙이냐 하면, 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자, 기체 반응에서는 항상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이 법칙들이 성립을 합니다. 모든 기체에 동일하게. 그래서 이 문구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반응하는 기체와 반응물과 생성되는 기체, 생성물. 천천히 수업하자. 자, 얘는 반응물, 얘는 생성물. 즉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일 때 그 기체들의 부피 사이에 아주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아보가드로의 법칙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1리터의 이 정육면체라는 부피 안에 수소가 1개 들어있으면요. 그 옆에 있는 똑같은 상자 안에도요. 수소는 1개만 들어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상자가 또 존재한다면 그 안에 산소 분자도 하나만 들어갈 수 있고요. 똑같은 부피의 상자가 존재한다면 수증기, 물 분자도 하나만 들어가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이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를 만드는 이제 그 반응 모형이었는데 얘를 한번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우리 이런 모형 없이도요.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만나서 수증기를 만드는데 개수 맞췄더니 두 분자의 수소 기체가 한 분자의 산소 기체와 만나서 두 분자의 수증기를 만든다, 물을 만든다라고 적을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지금 요 앞에 있는 왜 적용이 안 되지? 네. 여기 2 없지만 1 그리고 2라는 숫자가 바로 개수였잖아요. 모르겠다. 지 맘이야 아주 그냥. 자, 잠깐만요. 난리 났어. 자, 개수였잖아요. 즉, 이 개수가 의미하는 건 결국 그 분자들이 존재하는 부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두 박스, 한 박스, 두 박스. 즉, 앞에 있는 2, 1, 2라는 숫자는 결국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 수증기 기체가 2대 1대 2의 무슨 비냐면 부피비로 반응한다라는 걸 이 개수가 의미해 주는 거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사실 중에 개수비를 통해서 분자수의 비를 알 수 있다라고 했고요. 결국에는 지금 오늘 배운 이 규칙을 통해서요. 개수비를 통해서 부피비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해서요. 기체 반응 법칙은요. 말 그대로 기체 반응 법칙이잖아요. 반드시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일 경우에만 성립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네, 막 녹음하는데 막 헬리콥터 지나가고 막 엄청 리얼하죠. 자,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료 해석하기 자료인데요. 자,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기체를 생성합니다. 자, 기체들이 반응해서 기체를 만들 때는 반드시 무슨 법칙이 성립하냐면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딱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 기체 반응이라는 건 부피비가 항상 일정하게 존재한다라는 건데 그 부피비를 찾아야 되겠죠. 자,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켰어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생성하는데 자, 질소 10에 수소 40을 넣었지만 결국 수소가 남았어. 그러면 수소가 30만 반응한 거죠. 질소는 10. 자, 15에 60을 반응시켰지만 수소가 15래요. 또 마이너스 15해서 45만 반응했어요. 그리고 질소는 남은 게 없으니까 모두 반응했어요. 자, 여기서도 질소를 30 넣었는데 10이 남았대요. 그럼 얘 20 반응한 거고요. 수소는 남은 게 없죠. 그래서 60 반응합니다. 이해돼요? 네, 45를 넣었더니 15가 남아요. 질소. 그래서 30 반응했고요.
90을 넣었더니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90 모두 반응했어요. 자, 얘네들 지금 부피를 측정한 거잖아요. 그 부피비 한번 찾아볼게요. 얘도 1대 3, 15대 45도 1대 3, 20대 60도 1대 3, 30대 90도 1대 3. 자, 4번의 실험을 했지만 결국 기체는 1대 3으로 질소와 수소가 부피비가 일정하게 성립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자, 기체 적용할 때는 반드시 이 문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반응이에요. 모두 기체, 그리고 암모니아. 자, 이때 입자 모형을 나타내 보자 그랬는데, 미안. 이미 입자 모형이 나타났네요. 자, 우리가 이 모형 나타내기 전에요. 이제 개수비가 부피비다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화학 반응식을 써보면 되는 거예요. 질소 기체가 수소 기체와 반응해서 NH3 암모니아 기체를 만듭니다. 반응 개수 맞춰주면 되잖아요. 자, 같이 하자. N이 2개, 수소가 2개, 이쪽에 N이 하나, 수소가 3개였으니까 이거 없었을 때요. 자, 2배 해줬더니 N이 2개로 바뀌고요. 수소가 6개로 바뀌죠. 수소 6개 맞춰주기 위해서 3 써주면 얘도 6개로 바뀌어요. 그래서 2개, 6개, 2개, 6개 양쪽에 입자의 개수 그리고 종류가 똑같죠. 자, 그렇다면 1대 3대 2라는 지금 기체들이 반응한 거니까 기체 반응 법칙 부피비가 성립하게 되죠. 자, 이 부피비를 가지고 모형을 그리시면 이렇게 박스 하나와 박스 3개가 반응해서 박스 2개를 만든다. 입자 모형 이제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박스에는요, 반드시 동일한 개수의 여기 하나 들어있으면 이 박스에도 하나 이렇게 동일한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죠. 헷갈리죠? 자, 기체 반응, 일정 성분비, 질량 보존 배웠는데 아보가드로까지 제가 말을 해버려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 있으나 아보가드로는 기체 반응의 법칙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니까 이해가 되었다면 아보가드로는 잠깐 잊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고력 키우기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질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해서 이산화질소 기체를 생성한다. 이 반응에서 봐봐, 이거 총복습이야. 네. 성립하는 모든 화학 반응 규칙을 설명해 보자라고 얘기했고요. 자,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라고 주어졌고, 모든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니까 우선 첫 번째 무슨 법칙은 성립합니까? 네, 기체 반응 법칙. 얘는요, 그냥 무조건 성립해요. 네, 몇 대 몇 대 몇으로 성립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이 주어졌잖아요. 자, 기체들이다.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 이 그림만 보고도요, 질소 기체와 산소 기체, 제가 1대 2, 박스 하나, 박스 2개, 여기다 쓸게요. 1대 2로 반응해서 박스 2개의 이산화질소를 만들었잖아요. 1대 2대 2의 부피비가 성립한다라는 거 우선 제일 먼저 찾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일정 성분비 법칙 성립하나 봅시다. 자, 기억하세요. 성분비는 즉 무슨 비다? 질량비다. 자, 앞에서 질소의 상대적인 질량 14라고 얘기했고요. 산소의 상대적인 질량 16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개수비 먼저 찾으세요. 질소와 산수의 개수비는요,
NO2의 질소와 산소의 개수비는요, 1대 2로 반응해요. 그럼 질량비를 찾을 때는 이건 좀 쓰기가 어렵다. 자, 14짜리 질소가 1개, 16짜리 질소가 2개 반응했으니까 14대 16, 다시 말해서 7대 8의 질량비가 성립한다 라고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법칙,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냐고 물으면, 여기 존재하는 질소의 개수, 여기에 똑같이 2개 존재하고, 반응물에 존재했던 산소의 개수 4개, 여기도 산소의 개수 4개,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 그리고 개수가 일정하니까 결국 질량 보존 법칙도 성립한다라고 여러분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엔요, 이런 기체들이 반응하는, 기체가 반응물이고 생성물인 반응은요, 우리가 학습했던 3가지 법칙들, 3가지 규칙들이 모두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질량비, 어떤 부피비를 갖는지는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식만 적어도요,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한 주 쉬고 제가 온라인 수업을 준비했다고, 사실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설명을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하고 피드백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설명은 제가 뭘 빠뜨리고 있는지 잘 저도 인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체 반응 법칙,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나요? 그쵸? 이번 주에 1학년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만나니까, 다음 주에 만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기체 반응과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요, 화학 반응의 규칙들 3가지에 대한 문제들 몇 가지 풀어보면서 마무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